이렇게 뭐 찾아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계속 봐보면 아, 얘가 큰 덩어리구나. 뭐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나중에 나타나는 뭐 이런 아이콘들에 대한 거고요. 여기 보면 타이틀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고 클래스가 타이틀 아이콘. 이 사이즈가 48인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텍스트 글자의 사이즈가 몇인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13이네요. 그쵸? 13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콘은 48, 글자는 13 픽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02번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 그냥 CSS 이 위에다가 해볼게요. 스타일 한 다음에 먼저 이 태그들에 필요한 것들을 좀 리셋을 할게요. 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있는 그쵸? CSS가 있잖아요. 먼저 모든 태그에 마진과 헤딩을 0으로 세팅하고 크기 계산을 보더 박스까지 해라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든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을 없애고 컬러를 파란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상속받아라 이렇게 리셋을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한 리셋을 할 건데 이 문서는 폰트 패밀리를 일단 시스템의 각자의 로컬 컴퓨터에 갖고 있는 글꼴 중에 꾸밈이 없는 글꼴, 고딕체 종류 중에 하나로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3픽셀로 여기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정도 회색으로 좀 진행하고요. 화면이 어두우니 글자 색을 밝은 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하실 거는 항상 CSS 스타일링은 부모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부터. 자, 레이아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책에도 러프 스케치 부분을 다뤄 놓았는데요. 이런 거. 어떠한 걸 만들 때 내가 누구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요 정도 얘 크기는 몇이고 이 안에 내가 무슨 태그로 뭔가를 해야겠다. 마크업을 결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얘 크기가 결정돼야 그 안에 자식 요소들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부모 요소부터 처리를 좀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이 이 컨테이너에 혹시라도 초반에는 좀 아웃라인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 부모 영역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얼만큼이구나를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배경색이나 아니면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주면 좋은데 보더보다는 아웃라인으로 보통 연습할 때 처리하시는 것이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얘의 크기는 아까 요 구글에서 5단이 나왔을 때 요거에 따라서 단수가 변경이 되네요. 그러면 5단일 때를 보면 퍼센테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77 정도 되니까요. 우리는 반응형 이런 거 모르니까요. 그냥 무조건 숫자를 정확히 써줍시다.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드를 뭐 560 픽셀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주면 여기 크기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 마진을 좌우 마진을 오토로 하게 되면 문서의 중앙 정렬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H1 이건 구글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플렉스 연습
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H1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중앙 정렬을 하고 상하의 50픽셀 좌우는 0 이렇게 좀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폰트가 한 50픽셀 정도 주고요. H1은 글꼴이 기본적으로 굵게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요. 폰트 웨이트는 100 얇게 나오고 글자를 우리가 바디에다가 산세리프를 선언했기 때문에 얘도 고딕체로 나온 건데요. 얘만 따로 너는 세리프체로 나와라 하면 명조체 같은 걸로 나와요. 근데 별로 보기가 좋지 않네요. 저는 뺄게요. 자, 어쨌든 자,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5개가 나란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5개의 영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가 컨테이너 밑에 있는 아티클에 배경색을 살짝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책에 컬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투명도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게 이 RGBA라는 거예요. 레드는 255 최대로 넣고 그린도 블루도 최대로 넣으면 흰색이 되거든요. 흰색에 0.1 그러면 이렇게 살살 연하게 색이 들어가요. 흰색이 불투명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아까 우리가 001번 했을 때 처음에 A와 B가 한 줄을 다 차지한 것처럼 한 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로 배경색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컨테이너에서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나는 이제부터 플렉스박스가 될 거야 하는 순간 자식 요소들이 정렬이 딱 된단 말이죠. 이제 내 부모가 나의 위치를 정한대.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블록 요소라서 한 줄을 다 가져야 되고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정렬을 할 때에 제가 자주 써요 하는 게 있었어요. 메인 축으로의 정렬 중에서 justify content를 space between 부모의 크기에 맞게 공통으로 쫙 늘어뜨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딱 정렬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얘의 크기와 부모의 크기가 지금 빨간 박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워줘도 안 헷갈릴 것 같다 하면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조금만 꾸며줄까요? 이 안에서 패딩이 한 20픽셀 그럼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거기 아까 모서리가 약간 둥글었던 것 같아요. 보더 레디어스 한 5픽셀 정도. 그 다음 이 아티클 밑에 있는 서클이라는 애는 동그랬단 말이죠. 서클은 아까 48이었죠. 크기가 가로 세로 48픽셀이고 이렇게 크기는 정해졌지만 배경색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을 좀 고르고 싶을 땐 아무 색이나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올리면 컬러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누르시면 다양한 컬러 넣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16진수로 짧게 쓰는 편이고 네이버와 비슷한 컬러를 추출해서 넣어 볼게요. 자, 크기는 지정이 됐지만 배경색이 없을 땐 마치 안 나온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SS를 처음 하실 때 적용이 됐는데 안 됐는 줄 알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지우고 수정하고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한 영역이 맞는지 배경색이나 테두리를 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는 보더 레디어스를 50% 하면 동그라미가 돼요. 자, 이때 또 한 가지. 이 안에 있는 이 글자들 얘가 이 안에 여기 정중앙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플렉스를 배울 때요. 메인 축으로의 정렬도 센터로 할 수 있었고 교차 축으로의 정렬도 센터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가로 세로 센터면 정중앙이죠. 그래서 요소를 나란히 배치할 때도 쓰지만 어떠한 자식 요소 하나를 정중앙에 놓기 위해서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서클한테 너도 플렉스 박스가 되어라. 그리고 메인 축으로의 정렬을 센터로 하겠어. 그러면 좌우로 중앙에 가고요. 교차축으로의 정렬도 센터로 하겠어. 이렇게 정중앙에 따오죠. 그쵸? 그 다음에 서클 밑에 있는 A 태그와 좀 공간을 떨어뜨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바깥쪽 여백이니까 마진 버텀 한 16픽셀 정도 줄까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쉽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정렬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플렉스를 연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하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얘네가 지금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아이템들을 정렬은 했지만 크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란 글씨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은 값을 차지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똑같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한테 부모의 크기를 5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위드 값을 20%를 주겠어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 공간이 좀 없어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한테 아이템 사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요소들이 20%에서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줄어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똑같이 공간이 모자르면 서로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자, 이런 약속이 돼 있어요. 아이템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가 20%를 가지면 100%잖아요. 이미 부모의 크기를 다 채웠어요. 근데 갭이 10이에요. 그럼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하면 100% 더하기 40픽셀이 되어서 부모의 크기를 넘어서는 게 맞아요. 그쵸?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얘한테 아까 아웃라인 레드 준 걸 다시 보시면 분명히 넘어야 되는데 안 넘었죠. 그럼 얘가 늘어났나?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컨테이너를 찍어봐요. 찍어보면 560 잘 나오고 있죠? 560.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거는 이 아이템들이 위드 20%를 줬지만 지금 서로 공간의 사정이 좋지 않으니 우리 여기에서 각각 조금씩 빼자라고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플렉스 아이템들의 뭐 플렉스 그로우 값, 슈링크 값, 베이시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그쵸?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정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본다면 지금 요소가 있긴 한데요. 이 동그라미도 중앙이 아니고요. 이 네이버란 글씨도 중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아웃라인은 이제 지우고요. 이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는 div 태그, 블럭 요소예요. 블럭 요소를 좌우로 정렬할 수 있는 것은 맞은 0 오토인데요. 여기에서 맞은 0 오토라는 것은 앞의 자리는 상하, 뒤의 자리는 좌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진 버텀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3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상, 좌우, 하 이걸 한 번에 축약형으로 지정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이버라는 글씨가 중앙 정렬이 되려면 이 컨테이너에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을 중앙 정렬해줘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4장에서 아마 플렉스도 다루고
마우스 호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데요. 마우스 호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배경색이 없다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배경색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배경색을 미리 줬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주고 싶어 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컷 잘라내기를 하고 저장을 하면 배경이 모두 사라지죠. 그쵸?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컨테이너에 아티클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요거를 우리는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가상 클래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마 자장에서는 5가지 정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버라는 거, 그쵸? 얘가 요게 적혀 있어요. 호버,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상황에 맞게 코딩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컨테이너의 밑에 있는 아티클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까 복사해놨던 요거 배경색을 넣겠다. 이렇게 돼요. 모두 각자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변화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줘 하는 것을 우리는 교재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트랜지션 CSS의 이 아티클 요소에 CSS 변화가 있다면 그걸 0.4초 동안 1초로 해볼까요? 1초 동안 서서히 부드럽게 표시해줘. 이렇게. 이 시간은 뭐 조절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기 배경색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바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